이게 단순히 뭐가 더 최근에 지어졌냐의 관점이 아니라 또 새롭게 연구가 돼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 뭐 대표적으로 음식물 그 처리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차 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뭐 천장고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좀 발전이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고급 주택 시장 자체가 좀 최근에 많이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나인원 한남이 뷰도 없고 천장고도 낮고 그런데도 굉장히 고급 아파트 느낌이 나는 이유가, 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추석을 맞아서 특집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이 공동주택 아파트 시장에서 하이엔드라고 했을 때 반대가 거의 없는 그런 단지들 한 5군데 정도를 모아서 이 단지들은 어떤 특징이 있고 요즘 어떤 흐름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이상형 월드컵이나 올림픽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지금 지어져 있는 고급 주택 중에 좀 가장 트래픽이 많고 관심이 많은 그런 단지들을 이야기를 해보면서 지금 시장이 어떻고 이 서울 고급 주택 시장이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해서 그냥 짐작을 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한남더일입니다. 한남더일은 최근에도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보는 미디어 매체 같은 데서 한국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집 할 때 좀 대명사처럼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하이엔드 공동주택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단지의 느낌이고, 일단 개요를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600세대고요. 그 대지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고급 주택 중에서 가장 큰 대지 면적일 것 같은데 이제 3만 평이 넘는 대지 면적입니다. 3만 3천 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26평 한 타입 빼고는 전부 다 대형 면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면적들입니다. 그 26평이 133세대가 있기 때문에 600세대에서 요걸 빼면은 한 467세대 정도가 다 대형 면적인 거죠. 그리고 오늘 아마 이 고급 주택들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영상에서 좀 자주 이야기하게 될 포인트가 이 천장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고급 주택 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관심도 많아지고 하면서 이 천장고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천장고에 대한 거를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수요층들, 소비자들도, 그리고 이제 공급자들도 그거를 의식을 해서 이런 천장고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의 느낌이 나는 것 같고, 예전에도 이제 고급 주택들이 좀 의도적으로 천장고를 높게 해서 일반 아파트들과 좀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긴 했던 것 같은데, 이 한남더일의 경우 2.7m 정도입니다. 사실 2.7m만 돼도 일반 아파트가 2.3m 정도인 거를 감안하면은 좀 높은 느낌이 나고 고급 아파트의 느낌이 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는 아예 3m 이상을 추구하는 흐름이 좀 보이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 흐름일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크로솔 프레스트의 큰 성공이 영향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서구화된 이런 고급 공동주택을 원하는 수요층들의 니즈가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고객분들이랑 저희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한국 고급주택 이제 수요층들, 소비자들도 눈이 많이 높아지고 이런 이제 서양의 그런 고급 주택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다른 주요 도시에 있는 그런 이제 고급 주택들은 뭐 기본이 뭐 4m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하고, 사실 3m 정도도 굉장히 높은데 뭐 아주 듀플렉스 형태로 PH129처럼 이렇게 복층 형태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단층 형태에서는 요즘은 그래서 거의 한 3m 정도나 3m가 조금 넘는 그런 정도를 좀 많이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어져 있는 것들은 이제 이 한남더일 정도도 꽤 높은 편이고, 이런 것들이 좀 많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주차 대수가 2.88대입니다. 세대당 평균 주차 대수가. 이 주차 대수도 천장고랑 마찬가지로 고급 아파트냐를 좀 가늠할 때 좀 기준이 될 법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꼭 숫자로 봤을 때 몇이 넘으면은 고급 아파트고 뭐 아니면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왜 이거를 고급 아파트의 기준이나 이제 이런 걸로 가늠하는 데 쓰인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그 주차 공간을 지나서 주차를 하고 집에 올라가서 딱 들어갔을 때 이 천장고와 주차 대수의 느낌이 많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차 대수가 한남더일의 경우에는 2.88대인데 요즘 새로 지어지는 일반적인 아파트, 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이런 데들이 뭐 1.67대, 뭐 1.66대, 뭐 2대가 좀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은 걸 보면은, 사실 요 정도의 주차 대수도 이제 고급 아파트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주차 대수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 대수가 몇 대냐 이런 거보다도 그런 이제 주차의 방식이나 주차 폭이나 막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한남더일은
이게 2011년에 준공이 된 그런 아파트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충분히 이제 고급이었을 수 있지만 요즘에 나오는 그런 예를 들면 뭐 나인원 한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공급이 되려고 하는 그런 단지들에 비해서는 주차 폭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아주 고급스럽다라는 그런 느낌은 좀 안 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차 폭의 최소 단위가 2019년 상반기 즈음에 달라져가지고 요즘은 그냥 고급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차 폭이 어느 정도 넓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마련인데 이때 당시에는 최소 주차 폭의 단위가 2.3m였기 때문에 그 넓다는 폭의 기준 자체가 달랐을 시기인 거죠. 근데 요즘에는 최소 주차 폭의 단위가 2.5m이기 때문에 그다지 고급화를 추구하지 않은 그냥 일반 아파트의 주차 폭도 좀 넓게 나오는 편이고 거기서 더 고급을 추구하면은 일반적인 것 대비 넓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차 폭이 2.7m라서 그냥 넓다는 느낌이 나고 쾌적하다는 느낌이 납니다. 주차 대수를 떠나서 주차장 자체가 굉장히 쾌적하고 넓다. 주차하기 편하다. 이런 느낌을 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기적인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고급이라고 하거나 뭔가 특출나게 좋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 대비해서 얼마나 좋은가 이런 식으로 좀 가게 되기 마련인데 이제 제도적인 것들에서 기준이 바뀌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런 주차 폭 같은 거는 바뀌는데 왜 고급주택 면적은 안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가 이 고급주택 이야기를 할 때 그 취득세 중과가 되는 면적 있지 않습니까? 그 단층 기준 245제곱미터, 복층 기준 274제곱미터의 기준이 한 40년 정도 된 기준인데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단층 기준 245제곱미터면 한 73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전용 면적이. 그게 이제 한 40년 전 이럴 때는 굉장히 고급 아파트, 좀 사치스러운 아파트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40년 전과 이제 지금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그래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부자들도 당연히 더 많아졌고 잘 사는 사람도 많아졌을 텐데 그런 기준이 그대로 있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고 그리고 최근 한남더일에 좀 눈여겨볼 만한 소식이 있는데 그 91평이 103억에 거래가 되면서 올 초에 있었던 110억 거래보다도 7억이 빠진 거래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놀랐던 그런 케이스가 있고 사실 이 110억 거래가 한 번만 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한 번 110억 거래가 있었습니다. 91평이. 그래서 연달아 두 번의 110억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좀 굳건하다는 이미지도 있었고 게다가 올 초에는 주택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여가지고 역시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한남더일 같은 이런 하이엔드 시장은 다르다 이런 막 기사들까지 많이 나오고 그랬던 거래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때 당시에 화제가 됐었는데 오히려 최근에 막 주택가격 올라간다고 하고 있는 와중에 이 한남더일에서 7억 빠진 거래가 나오게 되면서 이 한남더일이 요즘 어떤 느낌인가 라고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남더일의 최근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사실 이런 고급주택을 다루는 뭐 중개사들이나 뭐 중개업체들에서 좀 많이 하는 얘기가 한남더일은 좀 조용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뭐 업체마다 뭐 중개사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많이 들은 얘기 일반론적인 얘기를 그냥 이제 드려보자면 예를 들면 최근에는 아크로솔 포레스트 같은 아파트가 워낙 핫하고 또 뭐 시그니엘 레지던스나 이런 나인원 한남 신축에 가까운 이런 애들은 뭔가 관심이 많은데 사실 한남더일은 안 좋다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뭔가 조용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수요층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한남더일을 딱 이제 보러 갔어. 근데 보고 나오면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나는 나인원 근데 한남더일 너무 좋다 나는 아서포 이런 느낌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안 좋다고 느껴지기는 어려운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면 한남더일을 딱 가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3,000평이 넘는 대지 면적에서 오는 그 고즈넉하고 넉넉한 느낌이 납니다. 고급 리조트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아까 그런 이제 세대당 주차 대수나 이런 주차폭 같은 게 요즘 최근에 지어진 것 대비해서 덜 고급스럽다라고 하더라도 넉넉하고 고즈넉한 느낌이 나는데 그런 느낌이 나는 단지는 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거의 이런 서울 중심지에서는 그 유일무이하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나고 그래서 예전부터 아주 유명한 연예인 막 이런 분들한테 좀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근데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요즘 이런 서울 고급주택 시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수요층은 아무래도 최근에 좀 자산을 축적한 그런 젊은 수요층이다. 물론 이것도 디테일하게 보면은 요즘 조금 이제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제 전통의 부자들 중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아파트를 별로 선호하지 않고 뭐 단독주택이나 빌라에 거주하던 분들이 이런 하이엔드 공동주택으로 좀 넘어오는 추세가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건 맞는데 아직은 어쨌든
어쨌든 젊은 수요층입니다. 좀 영앤리치 이런 분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보통 이런 신축 하이엔드 단지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게 있는 거죠. 이 한남더일은 기획된 의도 자체가 이게 제가 좀 추측을 해보자면은 예전에 한국에서 돈이 정말 많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보다는 고급 빌라나 단독주택 이런 것들을 선호했었는데 좀 그런 분들이 좋아할 법한,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런 고급 주택의 수요층이라 그러면은 좀 그런 전통의 부자들이었어요. 이게 최근에나 돼서야 젊은 신흥 부자들이 이런 고급 주택 시장에 많이 유입이 된 거지, 이 한남더일이 공급될 당시에는 이런 전통의 부자들의 수요를 빨아들일 수 있어야 이제 고급 아파트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급 빌라나 단독주택을 선호하던 이제 그런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뭔가 그런 단독주택의 아파트 버전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좀 그런 컨셉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의 부자들이 좋아하는 고즈넉한 느낌, 프라이빗한 느낌, 리조트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된 기획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봐도 사실 5대 그룹 회장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한남더힐밖에 없거든요. 다른 분들은 거의 뭐 단독주택 같은데 이제 거주하는 게 일반적이고, 근데 한남더힐에는 유일하게 5대 그룹 회장이 거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수요가 좀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뭐 트래픽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것들은 좀 반복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을 거로 보이는데, 이런 서울 하이엔드 주택을 얘기할 때 한남더힐을 빼고 얘기하기에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고급 주택이라고 하는 좀 특수한 시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체재가 있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남더힐은 대지 면적도 33,000평이 넘고 또 입지적으로도 사실 전통적으로도 좋아하는 입지인데다가 사실은 나인원 한남보다도 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한남동을 젊은 부자들도 좋아하는 이런 흐름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로 너무 잘 지어놓은 아파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가수로 치면 약간 조용필 같은 느낌, 이거는 최근 트렌드랑 상관없이 그냥 계속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딱 나왔는데 음원 성적이 안 좋다 그래서 가수로서의 역량을 낮게 보기도 애매한 거죠. 그냥 그때 그 노래가 좀 이제 별로였을 수 있는 거고, 적절한 예시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클래식 같은 느낌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그닐 레지던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시그닐 레지던스는 사실 한남더힐 다음으로 좀 대중적으로 가장 비싼 아파트 했을 때 좀 많이 언급이 되는, 미디어 매체 같은 데서도 대명사처럼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런 단지인 것 같고, 사실 요즘에는 한남더힐보다도 야 제일 비싼 집 어디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또는 그런 최근에 이제 본 것 중에 어떤 유머 프로그램에서 시그닐을 얘기를 하면서 거기 뭐 대한민국 최고 아파트잖아, 근데 나는 별로 거기 살기 싫더라 막 이런 이제 개그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개그가 성립이 되려면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하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좋은 집을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때 시그닐 레지던스를 딱 얘기하는 걸 보고 아 이게 굉장히 좀 대중적으로는 이게 유명하구나 현 시점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아파트가 아니고 공부상 용도가 오피스텔 업무시설인데, 이 시그닐 레지던스는 좀 두 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고급 아파트로서의 느낌도 있고 고급 오피스텔로서의 느낌도 좀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시그닐 레지던스는 이런 나인원 아소포랑 아예 다른 시장이다, 거기 레지던스 시장, 오피스텔 시장이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 사실은 수요층 입장에서는 고민을 할 때 뭐 시그닐, 아소포, 트리마제, 뭐 나인원 한남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면적이나 그 금액 같은 것들도 뭐 100억 언저리 또는 100억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라는 것도 비슷하고, 현 시점에 좀 트래픽이 가장 많은 단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급 아파트들과 좀 동일선상에 있는 그런 실거주 목적의 수요들도 많은 편이고, 근데 또 고급 오피스텔로서의 느낌도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 회사에서 정말로 이런 직원들의 복지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손님을 뭐 접대하는 공간, 또는 직원들과 행사 같은 거 하는 공간, 아니면 사무실, 뭐 작업실 이런 용도로도 실제로도 수요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급 오피스텔과 그러니까 업무시설과 아파트로서의 용도가 좀 복합되어 있는 느낌이 나는 그런 하이엔드 단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그닐 레지던스는 223세대이고 주차 대수가 759대로 세대당 주차 대수가 3.4대가 됩니다. 3.4대. 그리고 주차 대수도 물론 3.4대면 굉장히 많은 편이지만, 이제 그걸 떠나서 유난히 시그닐 레지던스가 그런 슈퍼카 전시장 같은 느낌이 납니다. 이게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집 같은 느낌도 나는 단지지만, 사무실이나 이런 세컨하우스 같은 그런 용도의 쓰임새도 많은 이제 단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뭔가 상대적으로 넉넉하기도 하고 주차 폭도 넓은 편이고
슈퍼카나 이런 것들을 여러 대 보유하고 있는 이런 영앤리치 이런 분들이 차를 여러 대 쫙 멋있게 놓고 이러기에 좀 이제 그런 용도로 쓰이기가 좀 좋은 편이라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시그널 레지던스를 못 벗어난다고 하는 그 수요층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세대당 3.4대라고 하는 그 주차 대수 이외에도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고급 아파트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추가로 주차를 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총 대수 자체가 좀 넉넉하다 보니까 759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많은데 막 몇 대씩 그 막 페라리나 막 이런 아주 고급 자동차를 갖다 놓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주차 관련해서 뭔가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체계를 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최근에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제 바뀔지는 아직은 특별히 바뀐 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정도로 차가 많은 그런 젊은 부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곳이다라는 좀 방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그널 레지던스의 천장고는 2.75m입니다. 2.75m. 사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천장고가 이게 요즘은 디자인이 되는 게 딱 이렇게 플랫하게 딱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서 그냥 평균적인 정도의 수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는 그 수치를 쓰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갔을 때 느낌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숫자를 너무 이렇게 딱 절대적인 숫자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2.7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2, 3년 전부터 이제 공급이 됐거나 이제 앞으로 입주를 하거나 앞으로 공급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에테르노 청담 막 이런 것들은 천장고 3m 막 이런 것들이 요즘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 시절에는 사실 3m는 잘 생각하기도 어려웠던 느낌이고 2.7m, 2.6m 요 정도만 돼도 일반 아파트 대비 높다는 느낌이 확 나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요 정도의 그 천장고가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때문에 천장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2.9m가 돼가지고 한강뷰가 착 이렇게 돼 있으니까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거기다 창문까지 이렇게 돼 있고 하니까 물론 디자인적인 요소가 한몫하긴 하는데 게다가 이제 저층으로 가게 되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의 그 10층 이하 세대들 3.3m 천장고를 보게 되면 압도적인 느낌을 딱 주기 때문에 내부도 더 넓어 보이고 막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요즘은 천장고가 더 높아지는 추세다. 여기서부터 2.75m보다도 대략 요 정도 스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그널 레지던스는. 그리고 요즘 시그널 레지던스의 뭐 느낌이나 흐름 같은 거를 좀 짧게 요약을 해본다고 하면은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특성이 이제 공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고급 아파트로서의 그러니까 주거지로서의 그런 이제 특성값과 이런 뭐 세컨하우스 사무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임차 수요나 매수 수요까지 그냥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공존하는 곳인데 최근에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나 자산 가격들이 쭉 빠졌다가 좀 서울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들부터 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이엔드 주택 같은 것들, 하이엔드 아파트, 뭐 아서포, 나인원 뭐 이런 것들은 좀 타격도 적고 이런 반면에 이런 이제 고급 오피스텔로서의 수요는 아직은 이제 수요가 많이 올라오고 있거나 이렇지 않고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갈 당시에 좀 타격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매매 가격도 그렇고 임차 수요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매매 가격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약간 상업용 부동산 같은 느낌을 좀 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임차 수요의 느낌은 이 세컨하우스나 사무실, 회사에서 얻는 사무실 이런 것들은 좀 사치적인 그런 성향을 많이 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 연도에 좀 매출이 많이 날 것 같아. 그러면은 세금 내느니 그냥 월세 얻어가지고 직원들의 그런 복지 공간이나 뭐 그 고객 접대 공간이나 막 이런 걸로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컨하우스로 얻어가지고 그냥 나 개인적인 취미의 공간으로 쓸 수 있고 이런데 올해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매출이 안 날 것 같아. 세금은커녕 적자 날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그런 이제 사치적인 수요가 많이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에 코로나 시기나 이럴 때 단기간에 큰 부를 잃어가지고 시그널 레지던스에 월세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아주 비싼 하이엔드 주택을 매수하거나 이런 케이스 중에 물론 뭐 다양한 수요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뭐 코인 계열의 그런 부자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뭐 IT 스타트업 게임 회사 관계자들 뭐 대표나 뭐 이런 분들이 그런 케이스가 많았는데 뭐 스타트업 시장이나 코인 시장 이런 데가 전반적으로 좀 어렵다는 걸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이런 사치적인 수요가 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요가 공존하는 그런 단지다 보니까 이런 고급 아파트로서의 주거 수요는 별로 뭐 그렇게 타격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치성 월세 수요나 매매 수요 막 이런 것들의 영향이 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하이엔드 단지로서 좀 트래픽도 가장 많은 편에 속하고 가장 유명하고 좀 상징적인 그런 랜드마크 롯데월드 타워에 있는 주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다른 좀 신축급 그런 하이엔드 단지들에 비해서 좀 트래픽이 줄어드는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사실 이제 작년 초에 2022년 초에 5년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이제 분양 완판한 직후에 그때부터 한 반년 정도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기 직전까지가 워낙에 이 시그널 레지던스의 최전성기였어요. 최전성기. 한 달 지나면 가격 올라 있고 한 달 지나면 가격 올라 있고 막 이러던 때여가지고 월세도 그렇고 매매 가격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시점에 또 급격한 금리 인상을 맞아서 좀 이제 침체가 되는 상황이 있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그래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더 뭔가 침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금리 올라가기 직전이 워낙에 초호황기였기 때문에 이 단지 내부적으로 볼 때도. 그리고 세 번째 단지로 넘어가 보자면 다음 단지는 갤러리아 포레입니다. 갤러리아 포레는 230세대고 최근에 100평형이 100억에 거래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 갤러리아 포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아크로솔 프레스트가 입주하기 전 뭐 그럴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가격이 안 오르고 분양가 대비해서 좀 오랫동안 가격이 안 오른 그런 비운의 아파트로도 불릴 정도로 그런 느낌이 있는 단지였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100억에 거래된 100평형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 그 아크로솔 프레스트 입주쯤에 21년 초에만 해도 60억 정도였던 상황인데 이게 100억에 거래가 되면서 이 아크로솔 프레스트가 좀 붐이 일게 되면서 그런 영향도 받고 또 시너지도 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크로솔 프레스트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 중에 꽤 많은 거를 이 갤러리아 포레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갤러리아 포레가 더 나은 점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크로솔 프레스트는 이제 바로 옆에 뭐 부용 호텔 부지에 주상복합이나 호텔이 들어와서 이제 뷰가 좀 제한 사항이 생긴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 갤러리아 포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동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번에 100억에 거래된 것도 이동이고 그 2년 전쯤에 뭐 60억에 거래된 것도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동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숲과 한강뷰를 그냥 영구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압도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크로솔 프레스트도 뭐 내 집 앞에 이제 서울숲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횡단보도를 하나를 건너가야 되는데, 디테일하게 보면은 갤러리아 포레는 정말로 내 집 앞마당, 정말로 나가면 거기서부터 그냥 바로 서울숲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이 연식은 물론 한남더일과 비슷하지만 이런 아크로솔 프레스트와 함께 오히려 시너지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경쟁이 아니라. 왜냐면 두 단지가 세대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230세대, 280세대입니다. 아서포가 280세대예요.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가격이 빠져야 되는데 그 논리에 좀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늘어났지만 사실은 230개에서 510개가 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절대량 자체가 적은 거죠. 근데 아크로솔 프레스트를 통해서 이런 서울숲과 한강뷰와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 막 이런 것들이 노출이 많이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서포보다 나은 점도 있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 아크로솔 프레스트가 요즘은 물론 이제 붐이 일고 있고 워낙에 장점에 대해서 많이 이제 노출이 돼 있고, 뭐 저도 그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입주 당시에 회의적으로 봤던 포인트가 어떤 게 있냐면 평면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단지 내에서 가장 많은 세수를 갖고 있는 62평형도 사실 이렇게 순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평범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아예 77평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긴 그 평면을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데드 스페이스도 많고 방들도 작고 너무 특이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갤러리아 포레는 구조 자체는 아서포보다 훨씬 더 좀 평범하고 무난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평면은 그냥 단순한 게 멋있는 겁니다. 그냥 외우면 돼요. 그냥 외우면 됩니다. 평면은 단순할수록 멋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소규모 그런 주택 사업장 같은 것들 보면은 설계하는 분들이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설계를 통해서 차별화를 하려고 많이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 평면은 단순한 게 멋있습니다. 단순한 게 멋있어요. 이거를 좀 차별화를 주고 싶으면 평면은 단순하게 가면서 외관이나 다른 뭐 커뮤니티적인 요소나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이게 차별화를 하는 게 확률적으로 압도적으로 높고, 이 평면을 뒤집어 엎다 보면은 큰 실패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려고 했던 얘기가 이 갤러리아 포레가 좀 상대적으로 평면이 좀 단순한 편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가정집에서 쓰이려고 하거나 뭐 이럴 때는 이제 갤러리아 포레가 더 선호가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식의 차이가 거의 10년 정도가 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최근에 고급주택 시장에서 좀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런 젊은 수요층들은 좀 신축인 그런 아크로솔 프레스트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이게 단순히 뭐가 더 최근에 지어졌냐의 관점이 아니라 아까 제가 한남더일 말씀드릴 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시간을 지나오면서 또 새롭게 연구가 돼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 뭐 대표적으로 음식물 그 처리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차 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뭐 천장고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좀 발전이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고급 주택 시장 자체가 좀 최근에 많이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IMF 전, 뭐 20세기 뭐 이럴 때는 이제 고급 주택이라고 하는 게 좀 단순하고 그 기간 동안은 별로 크게 발전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21세기 들어서부터 뭔가 이제 그런 움직임이 꿈틀꿈틀 돼서 막 고급 빌라 이런 것들도 강남 한강변 이런 데로 넘어오고 아니면 뭐 타워필리스라고 하는 그런 초고층 주상복합 형태의 그런 단지도 나오고 그게 또 이제 부의 상징이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들도 이제 고급화가 잘 돼서 부자들도 아파트로 많이 가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되면서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가지고 하이엔드 이런 주거 시장이 확 커진 이런 느낌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많이 다양화되는 것도 다양화되는 건데 그 연구되고 발전이 되면서 그 10년의 차이가 옛날 그 20세기의 10년과 지금의 10년의 연식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갤러리아 포레 같은 경우에는 이 아크로솔 포레스트라는 단지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오히려 서로 좀 시너지 작용을 하고 성수동 부촌 라인이 조금 더 확고해지면서 최근 들어서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아주 최근, 그러니까 최근 몇 달을 봐도 이런 고액의 매매 거래가 성사가 되는 이런 흐름이 오히려 다른 신축 단지들 대비해서도 조금 더 활발한 느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 대수랑 천장고 얘기를 빼먹었는데 갤러리아 폴의 주차 대수가 정말 많은 편이에요. 6.53대입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가. 그래서 천장고가 평균 천장고가 2.65m고 최대 천장고가 2.8m로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최근에 지어진 것들처럼 그렇게 아주 높진 않다. 근데 이때만 해도 이게 굉장히 고급 아파트의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고 갤러리아 포레랑 아크로솔 포레스트 이 두 개랑 트리마제랑 약간 이렇게 조금 다르게 가는 흐름을 보이는 게 트리마제는 사실 천장고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2.4m 정도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에서부터 약간 좀 차이가 나는 느낌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아무튼 그래서 갤러리아 포레의 세대당 주차 대수는 6.53대 평균 천장고는 2.65m 최대 2.8m입니다. 요걸 빼먹을 뻔했네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지 나인원 한남입니다.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에는 이 18,000평 정도 되는 대지에 341세대가 들어온 그런 단지라고 볼 수 있고요. 천장고가 또 이게 그 평형대별로 좀 갈리는데 가장 많은 세수를 갖고 있는 그 75평형 같은 경우에는 2.45m부터 2.62m이고요. 그 89평형 같은 경우에는 2.6m부터 2.8m입니다. 천장고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75평형 같은 경우에는 천장고가 좀 낮다고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피드백들이 초반에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고급 아파트고 역대 최고 분양가 경신하면서 했는데 이 최대 천장고 2.62m가 고급 아파트가 맞냐? 안 그래도 뷰도 없는데 답답하지 않겠냐? 그럴 정도로 이 천장고가 최근에 지어진 고급 아파트 치고는 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개방감이나 뷰 특화된 아파트가 전혀 아닌 거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입주 이후에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아주 대중적으로는 그렇게 뭐 시그널이나 한남돌 정도로 네임밸류가 있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고급 주택 시장에서 정말 잘 만들어진 고급 아파트고 하드웨어나 고급진 걸로는 거의 호텔급이다라는 그런 피드백들이 많이 있게 되면서 좀 전통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인들도 많이 가고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가고 하면서 약간 한남더일의 조금 트렌디한 버전 같은 느낌처럼 좀 자리를 잡게 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BTS라고 하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의 그 소속사인 하이브가 그 용산에 자리를 잡게 된 게 그래도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원래도 한남동에 그런 유명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긴 했지만 이 용산에 그 이제 BTS의 소속사가 있다 보니까 BTS 멤버들이 전부 다 한남동에 거주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한남 더일, 나인원 한남, 유엔빌리지 이런 데 전부 다 거주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고급주택 시장에 관심이 없는 일반 대중이거나 아니면은 아이돌의 팬인 사람들은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 더일 이런 단지들을 뭐 BTS의 숙소, 뭐 BTS에 누가 사는지, 뭐 지드래곤이 사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그냥 예전에 전통 부자들이 많이 살던 곳이라고 하는 그 동네 이미지에서 뭔가 슈퍼 리치들, 세계적인 아이돌이 거주하는 힙한 동네의 느낌이 조금 나기 시작하면서 젊은 부자들도 한남동으로 많이 넘어갔던 게 최근 몇 년간의 추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블랙핑크라고 하는 또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이 있는 YG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남을 떠나서 이제 강북에 있게 되면서
뭐 지드래곤 씨나 블랙핑크의 제니 뭐 이런 분들도 한남동, 뭐 나이너 한남 뭐 이런데 거주를 하게 되면서 다른 젊은 부자들한테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나이너 한남의 세대당 주차 대수가 4.67대입니다. 4.67대. 사실 세대 언저리만 돼도 굉장히 고급 아파트 느낌이 나고 쾌적합니다. 세대수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숫자로 보이는 세대당 주차 대수 이외에 그 느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느낌적으로 볼 때 이 나이너 한남이 뷰도 없고 75평 같은 경우에는 천장고도 낮고 그런데도 굉장히 고급 아파트 느낌이 나는 이유가 이런 주차장에서 들어갈 때부터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 나고 정말 고급 호텔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주차폭 자체가 최대 주차폭이 2.7m라서 그냥 누가 봐도 넓어요. 누가 봐도 넓다. 요즘 지어지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2.5m 정도 되는데도 이제 그런 걸 감안해도, 그런데 많이 가본 사람들도 딱 나이너 한남에 주차를 해보면 굉장히 쾌적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이제 그런 것들과 또 주차장에서 이어지는 그런 클럽하우스의 그런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이너 한남의 고급 아파트 느낌을 좀 주는 것 같고, 좀 최근에 주목할 만한 거래 사례로는 사실 작년 말에 이 75평형이 94억 5천에 거래가 되면서 좀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또 그 시점에 금리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굉장히 시장 분위기, 주택시장 안 좋았을 때라서 화제가 됐었는데, 또 최근에는 이 75평이 90억에 거래가 되면서 4억 5천 정도가 빠진 금액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오잉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거를 감안해도 현 시점에 이런 단지형 고급주택 중에 좀 신축인 거를 찾는 수요층 입장에서 대체제도 없고, 그리고 또 워낙에 보안이 철저해서 그런 유명인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이런 매물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봐도 이 서울 고급주택 시장에서 나이너 한남의 입지는 그래도 아직 한참은 뭔가 더 이제 굳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제 그런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단지, 누가 봐도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단지라고 볼 수 있죠. 이 박태양TV에서 서울 고급주택 탑5 컨텐츠를 하는데 이 단지가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거는 무조건 마지막에 나올 수밖에 없다. 아크로솔 포레스트입니다. 아서포의 총 세대수는 280세대이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2.67대입니다. 2.67대. 그래서 사실 주차대수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게 또 37평형이 이게 좀 섞여 있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고급 아파트 치고 좀 보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천장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영상에서 좀 여러 번 언급이 된 것 같은데 9층, 8층 이런 데들은 이제 천장고가 3.3m로 좀 천장고를 특화해서 만들어준 그 포인트가 있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층부터 쭉쭉쭉 12, 13, 14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세대들은 2.9m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고층에서 내려다보는 한강뷰 이런 것들, 아크로솔 포레스트의 뷰를 유튜브 같은 데서 볼 때 봤던 이제 천장고가 2.9m인데 충분히 높아요. 충분히 정말 높습니다. 2.9m만 돼도. 그리고 왠지 더 높아 보이는 느낌이 나긴 합니다. 이 아트 프레임 형태에서 주는 그 느낌이라든지 이 하얗게 돼 있는 이런 좀 특유의 디자인들이 유난히 더 높게 보이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크로솔 포레스트의 최근 상황은 사실 제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이 박태양TV에서 워낙 얘기하기도 했고, 이 고급주택에 관심 많은 분들은 워낙에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77평형 같은 경우에 이제 95억에 거래가 된 지 한 달이 채 안 돼서 같은 동에 같은 라인에 비슷한 층이 4억이 오른 99억이 거래가 될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될 만한 그런 거래가 최근에 있었던 상황이고, 또 작년 하반기에 이제 계약이 된 전지현 씨의 펜트하우스 매수 소식이 또 올해 초에 들려오게 되면서 그게 화제가 되면서 사실 대중적으로는 그때 굉장히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고급주택에 전혀 관심이 없는 젊은 분들을 만날 때 많이 물어보거든요. 야, 나이너 한남이라고 아냐? 아크로솔 포레스트 아냐? 시그니엘 레지던스라고 혹시 아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물어봐요. 이 인지도를 좀 파악을 해보려고. 근데 아크로솔 포레스트를 사실 이런 고급 아파트 뭐 부자들이 어디 사는지 이런 거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 그전부터 많이 알고 계셨는데, 대중적으로는 요때 많이 알려진 것 같고 그 영향이 그래도 있는 것 같다. 최근에 이런 붐이 있는 데는. 왜냐하면 요즘은 시대가 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이 불특정 다수가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중요해진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고, 이 젊은 수요층들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전통의 부자들보다 더 의식이 되는 것 같은데, 또 그런 수요층들로 하여금 이게 굉장히 좀 힙해 보이게 하는 그런 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입주 당시부터 굉장히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나 아니면은 뭐 대기업 계열사 사장 아니면 뭐 아주 큰 회사의 부회
부회장 막 이런 분들도 이미 사실 그때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놀라울 만한 그거였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그 한창 이제 주택 시장이 더 가냐 마냐, 뭐 폭락이냐 뭐 반등이냐 막 이러던 타이밍에 그 전지현 씨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고 젊은 연예인이 130억짜리 펜트하우스를 샀다는 게 그 시점에 유난히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이 성수동을 IT 기업들의 성지로 만들겠다고 하는 서울시의 뽐뿌가 같이 버무려지면서, 그리고 이런 서울 고급주택 시장에서 대체제가 없는 그런 아크로솔 포레스트만의 한강뷰, 거기에 서울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딱 시점에 뭔가 맞아떨어지면서 지금 붐이 일고 있는 상황이 아크로솔 포레스트의 현 시점의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엔드 주택 시장, 하이엔드 아파트 시장인 걸 감안해도 유난히 중개사나 중개업체들이 매도자 우위, 임대인 우위인 상황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정말 흔치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개사나 중개업체는 어차피 필연적으로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매물이 없거나 매수자가 없거나 둘 중 하나인데, 사실 최근에 이제 반등하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도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지만, 아주 특수한 시장 말고는 그렇게 대단히 매도자 우위 시장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라고 해도. 근데 아크로솔 포레스트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한 몇 개월 전부터 굉장한 붐이 일면서 좀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게 이제 그런 모습이 연출이 심하게 되는 또 포인트 중에 이런 고층 주상복합형 아파트라는 특성과, 그리고 아크로솔 포레스트가 처해진 상황, 앞에 이제 부영호텔 부지라는 고층의 건물이 또 들어올 거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특정 라인을 선호를 한다거나, 뭐 B동 2호 라인을 선호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B동 2호 라인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부영호텔 부지의 영향을 안 받는 세대예요. 거기가 지어지든지 말든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 부지 자체가. 그런 데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이제 로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전면동 B동의 그 3호 라인, 그게 77평형이 아무래도 이 단지에서 가장 큰 그 평형이기 때문에 펜트 제외하고, 그리고 배치적으로도 그냥 로열동의 가장 앞에 나와 있는 라인이라서 거기가 이제 로열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데의 고층 뭐 이런 데들이 좀 선호되기 마련이라서, 그러니까 이번에 거래된 9건의 90억대 거래도 다 여기 B동 3호 라인의 고층 거래였죠. 40층대에.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더 심화가 되고, 이게 단기간 해소가 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이 아크로솔 포레스트의 붐이, 이게 단순히 이 고급주택 시장 안에서 특정 단지에 그냥 수요가 몰린 이슈 정도로 끝나기에는 성수동 자체가 너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동네 자체도 좀 힙해지는 것도 있고, 서울시 자체에서 여기다가 아예 그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도 우리가 가장 집값이 비싼 데가 그런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그런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이제 그 주변이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이제 젊은 부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IT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더 많이 유입이 되게 될 텐데, 그 앞에 있는 갤러리아 포레와 아크로솔 포레스트 뭐 이런 것들이 또 너무 상황적으로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사실 SM 엔터테인먼트가 성수동 중에서도 아크로솔 포레스트 단지 내에 들어오면서 아소포나 트리마즈 이런 데 SM 가수들이 많이 거주하고 흐름이 있었는데, 아예 또 IT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다 보면은 이 성수동이 더 좋아지게 될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뭐 당장 될 건 아니지만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인 것 같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 서울숲 주차장 부지나 삼표 레미콘 부지가 너무 가까운 거죠, 이 아소포와 갤러리아 포레 이런 것들한테.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단순히 이런 서울의 이제 고급주택 시장에서 좀 대체제 없는 신축 주상복합 한강뷰 특화된 아파트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수동이라고 하는 동네 자체가 이제 좋아지고, 이제 그 중에서 굉장히 고소득자 또는 뭐 자산가 이런 사람들이 갈 만한 데가 너무 뚜렷하니까, 이제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 이런 갤러리아 포레나 아크로솔 포레스트의 상승세, 이런 매매 거래를 만들어주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지금 완전 최근에 이런 아크로솔 포레스트 같은 아파트의 흐름을 좀 잘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져 버려가지고 요쯤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또 좀 못다한 얘기나 이런 것들은 다른 영상들에서 또 따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단지들이 단지 하나만으로도 영상을 찍고도 남는 그런 단지들인데,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아쉽게 이 탑5에 들지 못한 애들, 뭐 트리마제나 이런 단지들도 뭐 트래픽이 굉장히 많은 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 또는 뭐 에테르노 청담이나 PH19나 파르칸남 이런 것도 최근에 화제가 좀 많이 되는 그런 단지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찍어보고, 오늘은 이제 지어진
지어진 단지 중에 이런 탑5 좀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지어질 단지들 있죠. 뭐 더팰리스 73이나 뭐 라브르 27이나 뭐 더피크 도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이야기가 좀 많이 되고 있는 뭐 루시아 청담 오사력 더리버나 이런 것들을 또 모아서 짧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추석 특집이라는 핑계로 한번 이 5가지 단지를 그냥 모아서 뭐 탑5 이런 식으로 그냥 재미로 한번 찍어봤는데,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재미있어 하실 만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can open up to me, show me what's inside. Mother Nature made us to intertwine.